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. 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경제가 왜 나왔습니까? 윤 전 총장이 경제는 안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. 경제는 안보라. 자, 윤 전 총장이 공개행보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요. 누구에게 저런 말을 했다는 걸까요?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에게 한 말인데요. 윤 전 총장의 초등학교 동창입니다. 저희가 김 전 차관에게 연락해보니 북한 비핵화 문제부터 무기, AI 등 여러 주제로 2시간 가까이 전화와 영상통화를 번갈아 가면서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통화 과정에서 경제는 안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가 보죠? 네, 김 전 총장은 윤 전 총장이 미래 먹거리 문제,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요. 핵심인 반도체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. 결론으로 윤 전 총장은 반도체 전쟁을 보니까 경제는 안 보고 안보는 경제구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. 자, 지난번 노동 전문가도 만났었잖아요. 이 정책 학습을 열심히 하고 있나 보네요. 네, 27년간 검사 생활만 해온 윤 전 총장이 다른 분야는 잘 모를 거라는 게 약점으로 꼽히죠. 이미 경쟁 주자들이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. 우리 앞에 놓인 위기적인 상황, 인기가 있다고 해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선거라는 걸 한 번도 안 치러보신 분 아니에요.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선거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. 윤 전 총장도 모를 리 없겠죠.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 공부하면서 정책을 가다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네,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네. 자,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왜 대단히 위험한 후보인가요? 민주당 전당대회가 닷새 남았는데요. 송영길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혔던 이 원칙.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.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.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.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기회가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웠던지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. 송 후보는 오늘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풀어서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. 잘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는데요. 문재인 정부와 결이 다른 말입니다. 네, 이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요. 자, 러시아 백신도 이 정부는 필요 없다는데 송 의원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 러시아 대사까지 만났죠. 네, 이를 두고 홍영표 후보는 백신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소재로 써서는 안 된다며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고요. 우원식 후보도 백신 협상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협공을 펼쳤습니다. 자, 그런데요, 이 보통 전당대회는 이 당심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. 자, 얼핏 생각하면 이 친문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송 후보는 왜 이 차별화를 하는 겁니까? 실제로 당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정부 거부하는 사람이 무슨 민주당 대표를 하겠다는 거냐는 반발부터 미친 거 아니냐는 험한 말까지 올라왔습니다. 어차피 친문 당원들 표는 친문 핵심인 홍영표 후보에게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별화 전략이 오히려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. 이 강성 친문이 이 수로만 따지면 이 전체 당원 비중 중에 그렇게 크진 않다. 그래서 결과가 더 궁금하네요. 네, 이번에 선출되는 당 지도부를 보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런데 선거 패배 직후에 떠들썩했던 이 쇄신의 구체적인 안은 안 보이는 것 같아 아쉬움도 듭니다. 여랑야랑이었습니다.